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백신 수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거예요. 이 코로나 백신 수요가 이 제약사들에 의해서 개발되고 출시되고 이제 접종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백신 수요가 과연 항공화물 시장의 사상 최대 수요로 등극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한 이 백신 수요의 출하로 인해서 우리 항공화물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미 코로나 백신은 본격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예. 그 백신 출시가 되기 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그 글로벌 항공화물 시장에서는 만일에 백신이 개발돼서 출시된다면 아마도 이것은 항공화물 운송 역사상 가장 많은 수요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아타조차도 전 세계에 백신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100톤의 화물을 실어 나올 수 있는 우리 747 프레이터 약 8,000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1,300여 편의 화물 전용기가 실제적으로 운항되어야 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접종할 단계에 들어서서 백신이 본격 공급되고 있는데 아직 우리 시장에서는 백신 수요로 인해서 공항이 정신이 없거나 혼잡하거나 항공사의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일단 당초 백신 수요는 그 전 세계 70억 명이죠. 우리 세계 인구가 전 세계 70억 명을 모두가 접종이 필요할 것이라는 근거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백신은 다양한 제약회사들을 통해서 지금 생산이 되고 있어요. 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제약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간헐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초창기 때. 지금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리고 좀 비판을 받고 있는 선진국들을 위주로 지금 편중돼서 배포 유통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당초 아이아타 등에서 예상했던 백신 예상 수요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시에 출하돼서 우리 전 지구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직 그 전 세계 각국이 주문한 백신 양은 2%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접종된 것이 지금 생산은 됐지만 그거를 실제적으로 접종하는 것이 2%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직 본격적인 수요가 출하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항공화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거론하기가 조금 이르지 않나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잠깐 그 부분은 처지하고요. 앞으로도 그 백신의 생산량은 수요에 비해서 제한적으로 밖에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항공화물 시장에 유입되는 수요도 가랑비 내리듯 뜨문뜨문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지구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엄청난 수요량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구인 모두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거나 경험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좀 길면 4년까지도 걸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항공화물 시장 입장에서는 백신 수요가 출하된다고 해서 시장이 막 혼란에 빠뜨릴 만큼 충격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같은 백신 수요에 대한 조금 뭐 부정적이랄까요? 이런 의견을 내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가 하나 나타났어요. 가장 최근이죠. 글로벌 항공화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분석해 본 거죠. IATA에서 말하는 백신 수요가 뭐 747 화물기 몇천 대가 움직여야 돼 라고 했는데 과연 그런지에 대해서 몇 달에 걸쳐서 시장 조사를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기관은 글로벌 항공화물 시장에 백신 수요가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보고서 서문에서 결론적으로 말을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즉, 이 백신을 개발한 제약사와 이거를 수요하는 국가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잘 조사하다 보니까 향후 2년 동안 항공화물 시장에 유입되는 코로나 백신 수요는 기껏해야 약 5만 톤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더욱이 이 예상하는 5만 톤도 특정 달이나 특정 주간에 몰리고 집중되기보다는 산발적으로 나눠서 나올 것이라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미미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국가별로는 물량이 늘어날 거라고 봤어요. 즉 중국같이 자국 내 이동 수요죠. 쉽게 말해서 국내선 수요입니다. 중국이나 미국같이 또 인도를 포함해서 좀 땅덩어리가 넓은 국가, 인구수가 좀 많은 국가에서는 국내선 수요로 약 7만 톤 정도가 더 나올 거다. 그렇게 유통될 것이다. 라고 추정했습니다. 물론 기존에 지금 우리 화이자 백신,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기타 모더나라든가 나중에 나온 존스앤존스 백신이 지금 계속 나올 예정입니다만, 그리고 중국에서 나오는 백신이 있고 러시아 백신도 있죠. 이제 승인을 거쳐서 이제 막 생산이 되고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서면 많은 제약사들이 WHO든 아니면 각국 정부의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막 생산을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지금 현재의 생산량보다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4월이나 5월 이후가 되면 지금 나오는 백신보다는 더 많은 양의 백신이 항공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시장에 얼만큼의 파급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예측하기도 힘들고 딱히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전문가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해당 기관에서 이거를 수치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각 제약사들의 출하 예상량을 받고 그리고 그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요를 예측했는데 이게 좀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같이 보고서에 써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약사들이 예측하고 있는 생산량이 잘 안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자신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UPS나 페더럴 익스프레스가 올해 연초에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1천만 도스를 딜리버리 할 거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정작 그 해당 주의 출시 예정일에 보면 이 사람들이 포장해서 운송한 물량은 당초 자기들이 발표한 1천만 도즈보다 낮은 한 6% 수준밖에는 딜리버리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간헐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셔야 될 게 수치에서 오는 어떤 착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천만 도스, 1천만 개, 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엄청나 보이잖아요. 1천만 개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 그 백신의 1천만 도스 한번 접종하는 분량이죠. 이런 그 바이럴에 들어가 있는 이거는 우리 항공화물 박스로 했을 때 대략 한 2천 박스가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조사해 보니까
보통 한 박스당 백신이 한 5천 도즈 정도가 포장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1천만 도즈라 해야 한 2천 박스 정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태까지 많은 그 항공사들이 코로나 백신을 수송했어요. 그러고 막 보도자료가 나와요. 이런 항공사들의 백신의 수송 과정을 봐도 우리 항공화물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할 때 100만 도즈를 기준으로 잡으면 그거를 이제 뭐 박스 포장하고 또 냉동 포장하느라고 이렇게 조금 포장이 더 볼륨을 늘어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LD9 컨테이너죠. 우리 뭐 물론 냉동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만 그 LD9 컨테이너 한 6개 정도면 100만 도즈를 다 실어 나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얘네들이 말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야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항공화물이 국제선만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한 600억 톤이 돌아가. 그런데 백신 때문에 들어온 게 5만 톤, 뭐 조금 더 좀 많이 봐줘야 뭐 7만 톤으로 보는데 이건 껌 아니니? 뭐 이런 말입니다. 예,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연 항공화물에 미치는 정도가 이 정도 수에서 끝날까요? 아니 수요량은 말처럼 상대적으로 아주 미미하고 산발적으로 나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잠깐 여기서 우리는 백신의 위탁 생산이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아셔야 할 것 같아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일반 시장 관계자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이기도 한데 이른바 이 코로나 백신은 어떤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CMO 또는 CDMO 방식으로 위탁 생산이라는 것을 합니다. 뭐 원료를 들여와 가지고 마구 찍어내는 방식이 CMO인 거고요. 처방전을 받아다가 원료를 개발해 가지고 제품 생산까지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CDMO라고 합니다. 여하튼 지금 백신 출하량이 적은 이유는 아직까지 백신 제약사들이 해외의 다른 나라 공장에 이 백신의 위탁 생산을 팍팍팍팍 늘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제약사들이 수요를 갑자기 급증시키면 뭐 가격이 좀 떨어질까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는 어떤 지적도 있고요. 또 위탁 생산을 받는 업체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것도 있습니다. 뭐 나라 승인도 있으니까 해당 국가의 어떤 그 백신 승인 절차도 필요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코로나 백신은 과거의 뭐 불활성 백신처럼 우리 감염되는 거를 이렇게 약화시켜서 주는 게 아니라 뭐 RNA 백신이지 뭐 그런 걸로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기존에 있는 우리 뭐 독감 백신이나 이런 백신처럼 그 설비로 곧바로 전화해서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공산품으로 얘기하면 라인을 새로 깔아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핸드폰을 만들지만 라인을 조금 재조정하거나 새로 깔아야 되는 부분이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야 생산하자 생산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금방 생산이 팍팍 늘어나고 이런 것은 아닌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까지 각국 정부와 코백스 뭐 이런 데서 제약사하고 구매 협상을 벌여서 확보한 백신은 약 145억 도즈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일반 뉴스에서 저도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나와야지 지구인 전체가 한 번 정도 이상은 다 접종할 수 있는 양이다. 하지만 지금 제약사들이 자체 생산 시설, 뭐 제약사들이 뭐 생산시설을 갖고 있기도 하고 안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개발한 회사들에서 직접 만드는 그 백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생산 능력, 캐파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그 알려진 위탁 생산 업체들의 생산 능력을 다 동원해서 만약에 백신을 생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한 100억 도스 정도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뭐 이것도 정확치는 않습니다. 결국 전 지구촌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한 이 코로나19 백신은 마냥 우리 지금 개발한 제약사들이 알아서 생산해 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으로 점점 치닫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화이자라든가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백신은 인도 그리고 유럽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 위탁 생산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걸 아셔야 돼요. 전 세계에서 백신에 대한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여러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의 이 바이오 제약사들의 그 공급 생산 능력은 탑 클래스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요즘 뭐 인도 제약사들이 마치 세계 최대인지 이렇게 알려져 있죠. 뭐 의약품의 세계 공장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세계 최대 능력은 이 백신에 관해서만큼은 스위스에 있는 론자라는 회사가 큽니다. 그리고 독일의 베링거 인거라임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어디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최강입니다. 뭐 중국의 우시라는 제약사도 있어요. 생산 능력을 같이 갖고 있죠. 물론 인도도 맞습니다. 의약품이라든가 제네럴 의약품 뭐 그거의 최대 생산국이고요. 그리고 SII라는가요? 뭐 그런 회사도 있죠. 글로벌 제약사도 물론 있습니다. 다만 인도에서 생산되는 절다량은 대부분 지금 그 외국 제약사들의 인도 생산 공장이라든가 일부 위탁 생산으로 출하량이 많으니까 뭐 마치 인도에서 생산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오해돼서 보도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도가 제약 및 백신 수요 또 생산까지도 첨단을 달리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이 코로나 백신은 인도만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수준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 RNA 백신 같은 것은 생산 능력, 즉 공장의 캐파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력도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바이오 시밀러 생산 기업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죠.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또 위탁 생산 업체로 강자는 아닙니다만 셀트리온 우리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 그리고 요번에 상장했죠. 소위 말해서 주식시장에서 지금 따따상을 기록한다고 하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여하튼 이제 조만간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이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약사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SK 바이오사이언스, 녹십자 등 대표적인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을 할 것이라고 알려지는 우리 제약사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다 더 구체화되고 생산량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저는 이 같은 위탁 생산이 본격화될 경우 한국발 백신 항공화물 수요는 급증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코로나19는 이제 풍토패처럼 자리 잡을 거라는 그 지적이 저는 옳다고 봐요. 즉 매년 우리가 독감 주사 맞듯이 겨울이 오네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겠네 라고 할 것이라는 거죠. 그것도 전 지구촌 인구 대부분이 다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백신 수요는 예상보다 길게 그리고 오래 우리나라 항공화물 시장에서 수요로 자리 잡을 것으로 봅니다. 당장은 할지 몰라도 말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항공화물 시장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죠. 여전히 코로나 백신은 글로벌 포더나 인티그레이터들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좀 짜증나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적항공사, 특히 화물 전용기 같은 거를 갖고 있는 국적항공사의 운송 비중이 절대적인 아이템입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요. 좀 열받는 상황이지만 아직 우리나라 로컬 포더들이 우리 백신 수송에 직접 참여하기란 아직은 아주 어려워 보입니다. 아니야말로 우리 업체들에게는 아직은 여전히 남의 떡인 셈인 거죠. 설사 시장의 수요가 급증해도 그닥 기뻐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아마 우리 로컬 포더들도 백신을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적어도 아직은 요원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항공화물 시장 입장에서 백신 수요의 영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말처럼 백신 수요는 뭐 그럼 별 볼일 없는 거야?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야? 쓰나미는 다 멍멍이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작 이 코로나 백신 수요는 우리 항공화물 시장에 공급적인 측면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이어서 투비 컨티뉴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기본인 거 아시죠?